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쏘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절세.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기업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배당금을 받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CEO가 받을 수 있는 소득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근로소득이 있겠습니다. 상여금도 포함이 되겠죠? 두 번째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퇴직소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배당 소득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소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장단점이 있고 세금을 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근로소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상여금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 근로소득세는 최고 49.5%를 부담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과세 표준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액 연봉자인 경우에 해당되겠죠. 아무튼 최고 49.5%까지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근로소득이나 상여금을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때 법인은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감면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근로소득으로 많이 받는다고 해서 당연히 손해만 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연봉을 1억 원을 받는 CEO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연봉을 1억 원을 더 받는다고 가정해 볼까요? 이랬을 때 법인세 감면 효과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추가로 1억 원을 더 받게 된다면은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를 더 내야 되겠죠. 그러나 추가적으로 근로소득 1억 원을 받았을 때 법인세를 22% 구간을 가정해 봤을 때 1억 원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면 법인세 감면 효과는 2,2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받을 수 있는 소득은 퇴직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퇴직소득은 실제 퇴직을 CEO, 오너가 실질적으로 퇴직을 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간정산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그것이 원천 불가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퇴직소득으로 받게 된다면은 근로소득보다야 조금 경감된 퇴직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받았을 때에도 법인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세 감면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퇴직소득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법인세 비용 처리는 강화되겠죠. 그리고 법인세 감면 효과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퇴직금을 5억 원을 받는다. 이랬을 때는 법인세 22%를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1억 1천만 원의 법인세 감면 효과가 발생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CEO 생활을 했다. 그렇다면요, 퇴직금은 5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 20억 원, 30억 원도 가능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감면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받을 수 있는 소득은 배당 소득이 되겠습니다.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배당금을 받는 경우에는 배당 소득세가 최고 49.5%까지 내야 되는 부담이 생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감면 효과는 제로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배당금을 10억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법인세 22%를 가정해 본다면 만약에 법인세 비용처리를 받았다. 그러면은 2억 2천만 원의 법인세 감면 효과가 있겠지만 배당금은 법인세 감면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배당금 10억 원을 받았을 때 법인세 감면 효과 2억 2천만 원을 손해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당소득세는 또 종합소득세죠. 그 49.5%의 세금을 또 부담해야 되는 것이 생깁니다. 따라서 손해가 배당소득세 거의 50%, 그 다음에 법인세 22% 내외가 되다 보니까 거의 70% 내외가 되겠죠. 따라서 10억 원의 배당금을 받게 된다면은 손해가 무려 7억 원이나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법인세 과세 플로우를 보게 되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법인세는요, 당기 순이익을 보고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결정을 합니다. 이때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을 통해서 조정을 좀 통하죠. 그래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결정하고요. 여기에 결승금이 있으면 빼주고 비과세 소득이나 소득공제가 있으면 빼주게 됩니다. 이로써 가세 표준이 발생하게 되는데 과세 표준에 대해서 세율은요. 2억 원 이하일 때는
10%인데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쳐서 11%, 그 다음에 200억 원 이하일 때는 22%, 3천억 원 이하일 때는 24.2%, 3천억 원 초과일 때는 27.5%의 세율을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나온 것이 산출세액이 되겠고요. 혹시나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같은 것이 있으면은 거기서 빼주거나 그 다음에 가산세 같은 경우는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로써 결정세액이 나오는데 미리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그것을 빼주고요. 그래서 차감된 그 결정세액, 그것이 바로 법인세가 되겠고 자진 납부할 세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인세를 납부하고 나서 남은 이익잉여금으로 바로 배당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배당금을 지급할 때는 법인세랑 관계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납부 전에 만약에 배당금을 지급했다. 이렇게 된다면 비용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법인세 납부 후 이미 세금은 납부했기 때문에 법인세 감면 효과는 전혀 없다는 것이 되겠어요. 따라서 법인세 납부 후 이익 잉여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법인세 감면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배당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금이 필요해서 아니면 자녀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초과 배당 등을 통해서 자녀의 소득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열망 때문에 배당을 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배당을 했을 때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법인세 감면 효과는 없다. 그 다음에 배당 소득세는 굉장히 많이 내야 된다. 이 두 가지 부분 때문에 배당은 어느 정도 절제를 하거나 아주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배당만 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배당금 지급보다는요, 근로소득이나 상여금을 좀 높인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솔루션을 통해서 그 법인세 감면 효과와 그 다음에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배당을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